오늘 횡재세 이슈가 정치권, 경제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은행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걷어서 소상공인 등 민생 약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정 채널에서 이미 시작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횡재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정 채널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횡재세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뭐 경제계랑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이제 와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횡재세가 뭔가요? 자,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뭐 정유회사나 은행 이런 독과점 기업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거다, 뭐 우리나라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미 도입이 된 것이 바로 횡재세입니다. 지금 왜 은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고금리 상태에서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잖아요. 독과점이거든요, 사실. 몇 군데 없잖아요, 은행들. 그래서 이런 초과 이윤을 걷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횡재세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이게 논란이 됐냐면 윤 대통령 이제 발언이 있었죠.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오늘 또 나온 내용이에요. 정부가요, 이제 은행들의 독과점 완화 대책을 연내에 이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이제는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이제 후속 조치로 나오고 있고, 예상 개선 방안은 지금 좀 정확히 본다 그러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서 시장 금리를 이제 낮추도록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 이런 분들이 고금리로 내밀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 이런 어떤 방안 쪽으로 지금 마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죠. 그렇죠. 횡재세 얘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횡재세의 정부 입장은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 은행의 독과점 문제,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데 횡재세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부는 횡재세가 우리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고 시장 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추경호 부총리가요, 이건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지난 2월에 횡재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난 2월에는 왜 횡재세 얘기가 나왔냐면 이 정유사 때문에 그 당시에 나왔었거든요. 고급 기름값이 너무 높아질 때였고, 그래서 정유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횡재세 얘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이 기업의 이익을 쫓아가며 그때마다 횡재세 아니 뭐 횡재세니 횡재니 아니니 하며 뭐 얼마나 더 내나 뭐 이런 것도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물론 지금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은행들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뭐 정부의 입장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정적인 입장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상되는 그 독과점 문제 완화 방안에서 횡재세 얘기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초과 이윤에 추가 세금을 매기는 등 이제 은행 등의 기업들의 초과 이윤을 거둘 수 있는 근본적인 독점 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한마디로 횡재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들이 초과 이윤을 거둘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독점 구조를 깨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처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분위기는 바뀔 수 있어요. 바로 이제 여당처럼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여당은요, 부정적인 뉘앙스였어요. 그러다가 여기 기사인데요, 오늘 2시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이고요. 들썩이는 횡재세 이번엔 될까? 이러면서 민주당을 추진하고, 여권은 원래는 이제는 힘들다라는 분위기였다가 총선이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권은 기류가 좀 변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도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물론 정부도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뭐 횡재세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다. 반면에 야당 입장은요, 이 은행의 초과 이윤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아예 밝혔죠.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입니다. 10일.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는 그 정책 방향이 돼버렸죠.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 그러니까 유럽의 일부 국가입니다.
많은 나라가 에너지 많지는 않고요, 사실. 일부 국가에서 에너지 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도입을 했고, 미국도 석유 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 그러니까 이거는 횡재세가 아니라 소비세 형태로 해서 이제 과세 법안을 내서 사실상 초과 이윤을 걷겠다. 이런 어떤 법안도 통과됐다는 게 아니라 발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이게 중요하죠. 횡재세냐 이제 기여금 조성이냐. 예, 이게 두 가지예요. 약간 결은 다릅니다. 이건 세금으로 걷는 거고, 기여금은 이제 은행들이 알아서 기여금을 걷는 거고, 완전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그죠? 이걸로 고금리 고통을 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된다. 이 국민들의, 글쎄요, 제 욕심으로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글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이 안으로 굳는다, 그런 느낌인 거죠, 한마디로. 저도. 그래서 일단은 다 힘들지만, 지금 뭐 정말로 다 많은 힘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지금 이분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안 돌기 시작하면 뭐 뾰족한 수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분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일단 야당 쪽에서는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콕 집진 않았고, 이게 팩트죠. 그냥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볼게요. 저는요, 정부나 야당 말 뭐 둘 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까지 횡재세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초과이윤세를 거둔 적도 없었고. 그래서 과연 이번에 사실 이제 법 체계가, 그러니까 횡재세가 거들려 그러면 사실 이제 개정사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래서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뭐 둘 다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일단 비판도 있어요. 정부에 대한 비판은 뭐냐 그러면, 말로만 또 은행 독과 좀 얘기 막 했다가 나중 가서 흐지부지. 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뭐 한다 그러면은 기대 막 일으켰다가 딱 까보면은 흐지부지, 이런 게 또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말로만 뭐 은행 독과점에 대해서 뭐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뭐 그냥 은행들이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뭐 한다 저 한다 보도자료 내고 도와주는 척 한 걸 가지고, 은행들은 할 만큼 했구나 하고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흐지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정부에서는. 또 야당도 비판 있죠. 김보 편입 문제가 지금 완전 총선 아젠다잖아요. 서울 편입 문제. 그러니까 총선 이슈 선점에서 밀렸단 말이에요, 야당이. 그래서 꺼내든 카드라는 비판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매일경제에서 2일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자, 보시면 이슈 선점 밀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야 미수 선점 밀리자, 불로소득 대기업의 횡재세 더 매기자. 그래서 이슈 선점이 밀려서 이런 횡재세를 들고 나왔다, 이런 어떤 비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냥 총선 아젠다로만 야당에서 갖고 왔지, 진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주려고 갖고 왔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여러분 정치 아젠다로 보시면 안 돼요. 이 횡재세는요,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거를 예전부터 말씀드리냐면, 일단 정부가 재정이 없대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재원이 없대.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까 뭐 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은행들이 기금을 만든던지, 아니면은 이제는 말 그대로 초과이윤세, 이 횡재세를 걷어서 돈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이제 도와줄 수는 있겠죠. 전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다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횡재세가 된다 그러면 이 구조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따로 뭐 말 그대로 채권 발행할 이유도 없고 추경할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부담도 덜해질 거고. 그래서 과연 이 횡재세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일단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재원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사실. 근데 이제는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딱 입장에서 철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 정치적 입장 배제하십시오. 저도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허 프리랜서 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원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됩니다. 횡재세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 지원에 써야 한다. 아니다. 이런 의견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정 채널이 소상공인 전부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의견들이 어떤 공론장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댓글로 여러분 횡재세 걷어서 뭐 소상공인들 도와주자, 소상공인들 지원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다, 횡재세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법 세계 체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중요한 건 저는 가장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 횡재세는 사실 이제 개정사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빠르게 진행은 안 될 수는 있어도, 그래서 가장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 기금이에요. 예. 은행들의 자체적인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은행들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재원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은행들 입장에선 크나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은행이라 그러면 횡재세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은행 입장이라 그러면 진짜 횡재세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이거는 세잖아요. 세금으로 아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초과 이윤이 일어나면 계속 걷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들이 제일 싫어할 겁니다, 이거. 그러면 내가 은행이라 그러면 저는 차라리 횡재세를 할 바에야 자체적인 기금을 거둘 것 같아요. 자체적인 기금을 걷어서 소상공인 도와주는 거죠. 예,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 되는데, 과연 은행들이 움직이지 않겠죠. 자체적인 기금 걷겠습니까 또? 예. 근데 해주면 정말로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은행들이 과연 나서줄지, 자체적인 기금을 걷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이제 거둘지. 실제 어느 신문사에 보면은요, 제가 어느 신문사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어느 신문사는 이런 표현가 있었어요. 그 소상공인의 고유를 따내서 얻은 이득을 은행들이 그대로 가져간다, 이런 표현 쓴 그 신문사도 있었어요. 저는 뭐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약간 과격하긴 해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은행들도 이제는 자체 기금을 마련해서, 그죠? 이거를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도와주는,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이제는 정치적 아젠다까지 됐어요. 지금 이 총선의 정치적 아젠다까지 이 횡재세가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이거를 아예 그냥 오늘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총선 아젠다가 돼버렸고, 그래서 좀 불안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총선 아젠다로 끼면은 또 여야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 진행될 것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게 그냥 총선 아젠다가 아니라 정말로 뭐 진정성 있는 누군가가, 뭐 은행들이라든지 진정성 있게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또 총선 아젠다가 돼버리니 또 치고받고 하면서 시간만 딜레이 될까봐 참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재세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입장 배제하고요. 여러분 댓글에다가 제발 무슨 막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막 이렇게 어느 한쪽만 막 해갖고 뭐 이렇게 비속어 섞어가면서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정치하시는 쪽으로 가고, 우리는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 정책을 보는 거잖아요. 정책을. 그래서 과연 횡재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소상공인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아마 은행에 고이자를 내면서 그동안 끌려다녔던 분들이 있어요, 진짜. 예. 왜냐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대출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받아보지도 않았던 분들도 이번에 이제는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댓글도 많이 달리시고. 그런 분들이 아마 은행에 끌려다닌다는 기분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이 횡재세가 굉장히 와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의견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 의견을 여러분 댓글에다가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의도 정보면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8시인데 오늘도 좀 늦게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스케줄이 좀 있어서 좀 늦게 촬영하게 됐고요.
자, 저는 이제 경제평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일 중에 하나가 또 경제평론이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고정 방송을 하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라디오. 이 내일 주제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횡재세 얘기입니다. 예, 내일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횡재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여정 채널에서 횡재세 오래전부터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빨라요. 예,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다 주제로 정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허 프리랜서 관점에서 정보를 제가 계속 서치하고 마이닝하고 이렇게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보가 빠르죠. 횡재세에 대해서 이미 해드렸지만 이제 와서 지금 이 횡재세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내일 또 방송 주제가 또 횡재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제가 아마 횡재세에 대해서 좀 강하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예. 제가 이 방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에서 말씀드린 거고, 내일은 사실 시사잖아요. 시사에서 이제 제가 경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으로 내일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횡재세에 대한 부분 아마 제가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 은행에 대한 정말 비판, 은행이 정말 비판받을 만 하고요. 은행에 대해서 아마 강하게 저는 아마 비판을 할 겁니다. 은행들이 너무 눈치를 안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번 아무튼 이거는 내일 얘기할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 항상 팩트 체크를 하고 드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께서 한 분이 이제 그런 댓글 주셨어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은행을 간 거죠. 은행에 갔더니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갔더니 한 은행 직원이 그렇다고 해요. 이 채널 찌라시다. 찌라시라고 표현했었나? 아무튼 찌라시인가요? 뭐라 하죠? 뭐라고? 아무튼 가짜 뉴스 이런 식으로 표현했대요. 은행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변 달아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은행 직원 어느 은행이냐? 왜 그러냐면 이제는 한낱 이제 유튜버로 본 거죠. 제 채널을 저를 이제 한낱 유튜버로 보고 굉장히 이제는 그냥 어그로성 이런 걸로 이제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답변 달아드렸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제 이름을 검색하시고 네이버에서 내 이름으로 제 이름 검색하시고 제가 이제는 강의하고 있는 학교, 겸임교수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방송 출연했던 거 KBS라든지 YTN이라든지 아니면은 KTV라든지 KTV는 나라 방송입니다. 그럼 거기에 출연했던 것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단순히 유튜버가 아니라 경제평론가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했던 게 또 뭐냐면 창구 직원은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여러분 창구 직원들 있잖아요. 영업직입니다. 그분들 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하이직급이에요. 다들 하이직급이기 때문에 정보가 느리죠, 당연히. 공문 떨어지는 본사에서 아니면은 공문이 떨어져야지만 그때 가서 스터디하고 사실 이제 영업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정보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가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정보는 팩트 체크를 여러 번 하고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가서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그냥 제 이름 대십시오, 가서.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밀리지가 않아요. 어디 가서 은행 가서 제 이름 당당히 대시고, 당연히 여의도 정보면 그럼 모르겠죠. 그쪽에서는, 경제계 쪽에서는 그냥 네이버에서 제 이름 검색하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이분이 그랬다더라, 이분이.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이잖아요. 제 여정 채널은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얼굴을 이름도 공개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 은행 가서 당당해지세요. 제가 여러분 백그라운드 대드릴게요. 여러분이 자신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근거치를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가서 은행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백그라운드 계속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여정 가족님께서 또 그런 댓글도 주셨더라고요. 역시나 은행 갔더니 모르더라고요,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시킨 대로
정책 이름, 은행에서 이런 거 발표했다고 해서 제가 이름을 찍어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방안, 뭐 무슨 은행에서 그거를 이름을 밝혔더니 이제 은행 직원이 그제 와서 아직은 저희가 공문을 못 받아서 한 2, 3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 당당해지세요. 예. 제가 드리는 정보 가지고 은행 가셔서요,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너무 빨라서 그래요, 제가. 예. 너무 빠르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직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직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카페에다가 제가 그래서 제가 하는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고, 그것도까지 올려드릴 겁니다. 공문 나오면 공문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카페에 오시면요. 카페에 오시면 제가 새롭게 여의도 정보면 방송이라서 지원금 정보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네, 앞으로 여기다가 제가 했던 방송, 어제 거는 제가 못 올렸네요. 11월 9일 방송은 못 올렸는데, 제가 직접 올려드릴게요. 그럼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공문, 아니면 제가 했던 자료들 있죠?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세요. 방송 보고서 하셔도 되고, 카페 와서 아예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고요. 공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 공문을 올려드릴게요. 그날 했던 방송에 대한 텍스트 자료. 그러면 그걸 보고, 말 그대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이라든지, 은행 발표라든지 가서 그 자료 가지고 뒤미르시고 보십시오. 여기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더 무안해 하겠죠. 민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긴가민가 한 거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뭔가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본인 스스로가 긴가민가 하다 보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젠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당당해지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움직이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로소득자는요, 물론 많아요. 근로소득자는 많죠. 우리나라 인구가 많은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잖아요. 그죠? 자영업자는 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그죠? 근로소득세, 투잡하신 분들 근로소득세도 낼 수 있겠지만은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소상공인 분들은. 그러니까 소득세란 걸 내는데 어느 게 더 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로소득세가 더 클까요? 소득세가 클까요? 물론 워낙 근로소득세가 많다 보니까 총액으로 본다면 서로 비슷할 수도 있고 크기가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소상공인 분들은 장사 잘 되면 많이 냅니다. 엄청나게 내세요, 세금을. 장사 안 되면 그만큼 좀 좁게 내는 거겠죠. 호황기 때 엄청나게 내는 게 사실 자영업자 내는 세금입니다. 그거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지금 경기 안 좋은 거 아시죠? 예,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소상공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위축될 게 소상공인이잖아요. 그죠? 위축이 되잖아요. 지금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세금 안 냈습니까? 엄청난 많은 세금 내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때 낸 세금 지금 조금 우리가 도움받는 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건가요? 여러분 호황기 때 엄청나게 낸 세금 지금 좀 안 좋아서 좀 지원 받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하면 되게 열받아요. 은행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또 갑자기 흥분했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흥분해버려갖고 또 길어졌네요. 방송이 벌써 20분이 넘어갔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가끔 제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은 진짜 저 누구랑 토론 배틀 붙어주세요. 그냥 여러분 입장 대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간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 져야 되겠네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그죠? 내일 토요일이라서 이제는 주간점검 방송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일 또 다음 주에 시작하는 또 연말이다 보니까 또 특이한 게 많아요. 연말은 조금 예산이 남은 거는 써야 돼요. 일단 그거 아시죠?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부 교부금을 받잖아요. 지방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 받아놓은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연말 되면은 희한한 게 많이 나와. 희한한 게.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어떤 지원이 있을지,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또 모아서 내일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직관지원금 방송도 우리 같이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